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이죠.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얼마 전에 하베스트 유전에 대한 뉴스가 큰 이슈가 됐거든요. 하베스트 유전.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관련 뉴스들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러죠. 석유공사가 인수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전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물이 98%로 유전으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인수 금액이 무려 1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하베스트의 부실 자산 상당수를 헐값에 매각했는데도 추가 운영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뉴스 듣고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참담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한 거를 사들인 것처럼 인수한 것처럼 선전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기름밭이 아니라 물밭이었다. 기름은 뭐 1%? 거의 네.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실패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죠.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인수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구리광산. 네네.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팠던 광산이라서 채굴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투자한 돈 거의 다 날렸고 앞으로도 그거를 회수할 전망이 거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유전은 유전인데 기름이 안 나고 네. 여기는 광산은 광산인데 더 이상 파낼 게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실 사업들을 포함해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뒤에 2016년까지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예요? 이 부채만 40조 원을 돌파했고요. 손실액은 13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 해 빠져나가는 이자만 5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자만 5조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처음이 아니죠. 하베스트 유전의 경우에 인수가 될 무렵인 2009년 말부터 이미 캐나다의 한 언론마저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할 만큼 안팎에서는 사업 실패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 괜찮은 거냐? 사도 되는 거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문제였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오늘의 이런 결과가 충분히 예견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왜 이를 막지 못했는지 그 점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훅뉴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원 외교의 부실 도대체 누가 키웠나? 네. 찾아보셨어요? 마침 그저께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 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였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산자부 차원에서 강구를 해보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었어요.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는데 현장 상황을 소리로 들어보시죠. 토론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최저 개편이 왜 나오냐고요? 지금 이 부분도 그 토론회 강점고 나중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네요. 뭐 서로 삿대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앞서 지적한 볼레오 광산 부실 때문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존립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자 산자부는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통합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두 기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이런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아까 산자부가 지금 자립할 수 없는 공단하고 저 공단을 뭐 합하겠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네. 광물자원공사 이방희 노조위원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통합을 하건 뭐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 잘못한 당국자 산업부죠.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오로지 광물자원공사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거밖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는 다 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관리감독 했던 게 산자부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쪽은 나는 몰라라 하고 우리한테만 뭐 통합해라 없애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를 수습하는 열쇠를 절대로 산자부에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허황된 전망과 관련해서는 10년 전에요. 지금 산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그 지식경제부가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량이 2012년에는 52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부 자금 출자를 통해서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겠다. 또 민간 참여를 위해서 대규모 펀드 조성을 하겠다며 이렇게 바람을 잡았고요. 이게 언제 일이라고요? 10년 전? 이게 10년 전입니다. 2010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 정책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2010년 얘기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안정이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투자의 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 자원개발 이 분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자신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찬찬히 따져보고 꼼꼼히 짚어보고 될 만한 것에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위기만 풍긴 거군요. 네. 사업은 줄줄이 다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했던 석유공사 경우에는 2014년에 221%였던 부채 비율이 16년에 529%로 늘었고요. 이 볼레오 광산을 인수했던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2015년에 6,905%, 6,905%로 치솟은 뒤에 600이 아니라 6,000% 6,000입니다. 부채가? 예. 이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서 부채 비율이 더 이상 의미 없는 단계에 이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산자부가 전망을 내놓으면 그 산하기관인 광물자원공사니 석유공사니 이런 곳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정책을. 네. 산자부의 전망이 애초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부실을 키웠다. 최소한 방임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막상 이게 사업에 착수하고 보니까 자원개발 사업이 뜻대로 안 됐죠. 2013년 10월에 산자부가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 비공개 보고서를 마련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자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내용에 담겼냐면은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었다.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했다. 또 구조조정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을 이미 스스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실로 치닫고 있다는 걸 이미 2013년에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도 이듬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산자부의 전망치라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산업자원부가 지금 공식적인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추정한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아보니까 그 MB 정부 때 62건의 해외 투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 회수한 게 14.7%, 앞으로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한 것이 114.8%입니다. 회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투입된 자본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전망이 박단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 114.8%로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투자한 것보다 더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면은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회수율이 38%에 그쳤습니다. 이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2014년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회수율은 38%다. 네. 또 2014년 그 무렵에 노영민 의원하고 산자부 차관 사이의 질의응답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부실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당시 산자부의 상황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죠. 인도네시아의 카파스 유전 탄광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면 계약 존재 여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광물자원공사에서 산업부에 2013년 10월에 보고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어도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거셌는데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몰랐을까요? 심지어는 무리한 인수에 나섰던 공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하기까지 했는데 수치 조작이요? 네. 법에 따라서 지휘 관리 권한 있는 산자부가 이런 사실도 몰랐다면 납득하기 어렵죠. 공기업들이 인수에 나섰던 공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치를 조작했어요? 네, 투자가 적합한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있겠죠. 네. 하베스트 유전과 볼레오 광산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수익률을 낮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 평가 기준 조금 낮추고요. 그러면 원래는 한 수익률이 10% 돼야 인수하도록 방침이 서 있는 건데 어떻게 해봐도 10이 안 되니까 그 평가 기준을 한 10에서 8% 낮추고요. 또 해당 사업의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실제로는 한 5%대였다면 그걸 8%로 전망치는 올리고 억지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를 결정한 거죠. 진짜 억지로 꽤 맞춘 거네요. 이런 사실을 밝혀냈던 정의당 김재남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공기업의 사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의 목숨줄은 장관과 정권이 쥐고 있는 거고 그런 게 결국 조작을 그냥 일개 실무자 차원에서 하고 산업부에서 모른다가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하나 다 일컬어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무관하지 않고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김재남 의원의 말은 이게 일개 담당자가
저걸 꼭 인수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수치를 막 조작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윗선에서 반드시 인수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네.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것들이 아닌가. 그 아래 사람들은 달려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 더 위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산자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 산자부가 몰랐을 리 없다는 얘기로 점점점 이야기가 좁혀가는데 산자부가 지금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인 규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라고 그때 그 산자부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수십조 원의 혈세가 증발되는 동안 뒷짐졌던 아니 방조를 했던 그런 산자부가 해결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찾아서 그 의구심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뼈를 깎는 듯한 이런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합 이런 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고 새로 오는 그 공사 사장과 상임감사가 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책임 규명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한다 주무부처로서 네. 이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산자부 내부 개혁, 내부 반성, 내부 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지금 공사로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사들 통합해야 된다. 공사들 구조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정권 차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또 담당자도 계속 바뀌어서 자기도 정확한 내용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압력이 더 갔겠죠. 아주 위의 차원의 이야기죠. 저희 과나 국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 부처가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그게 전 정권에서 감사했었으니까 전 정권에서 압력이 갔겠죠. 위 차원의 얘기죠. 과나 부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 공무원이 네.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윗선의 이야기다. 우리 지금의 산자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로도 들리고요. 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인 실패를 두고 그 원인 규명 또 수습의 열쇠를 산자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 바로 이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산자부가 스스로 꾸린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가 있거든요. 민간 TF. 네, 이 안에서도 이런 평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TF 위원인 김경렬 회계사의 말입니다. 산자부를 제가 이제 한 3개월 겪었는데 적폐의 주체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 내지는 이제 상급기관인데 모를 리 없을 테고 산자부는 청산의 대상이자 적폐의 주체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서서 자원개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니까 황당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민간 TF에 참여한 위원분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자부가 꾸린 민간 TF의 분이 맞습니다. 산자부가 적폐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는 산자부가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해외 자원개발의 총체적인 부실 그 뒤엔 또 어떤 비리 의혹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게 산자부 차원에만 머무를 것이냐. 이런 의문은 또 들어요. 맞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제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렇죠. 역시 자원개발 혁신 TF 안에서도 전면적인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죠. TF 위원인 한신대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의도적으로 형편없는 광산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억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MB가요. 거기는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저 정도 형편없는 광산을 저 정도 가격에 그동안 유지했다는 게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지금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언론들이 도대체 한국은 무슨 일 하는 거야? 라고 보도를 할 정도인 광산을 사고 유전을 사고 이게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투자였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부실이 계속 심화돼 가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요. 그 부실을 방조를 했었고요.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원인 규명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 왜 이 원인 규명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셨어요.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